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지난주 조정을 딛고 우리 시장 강한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4,070선까지 바짝 따라서고 있고요.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시장을 좀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전략적 투자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시장이 이렇게 반등해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이번 주는 지난주랑은 또 다른 분위기로 이어갈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짧은 조정은 예상했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짧은 조정인 것 같아서. 네. 근데 오늘 조정을 딛고 급반등하게 된 이 배경을 보면 기관이 모처럼 유의미한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비중 확대의 시점을 노리고 있던 기관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물론 주말에 이제 국민연금 투자 비중을 비롯해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 여력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국민연금 말고도 각종 연기금, 공제회 등의 그런 다양한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모처럼 조정을 기회로 봐서 매수세를 좀 유입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기관의 적극적인 매수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중을 확대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기관 투자자가 거래소 시장에서 8천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장 초반에 매수를 하는가 싶었는데 매도로 스탠스를 돌렸습니다. 그럼에도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 계약이 체결이 되고 있는데 외국인의 적극적인 수급 동향과 함께 원달러 환율 움직임까지 같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달러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이제 결국에는 달러화에 연동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달러가 이제 큰 사이클 관점에서는 강세 국면을 마치고 좀 점차 약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동안 연초 이후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즉 비달러 시장을 많이 매수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다만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나 여러 가지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정책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들의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불확실성도 다소간 좀 증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달러와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로나 엔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미국에 비해서, 즉 미국 경제에 비해서 유로존의 경제나 일본의 경제가 그닥 펀더멘탈이 강하게 개선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원화 역시도 단기적인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전고점 원달러 환율이 한 1,480, 90원 정도를 약간 임계치로 보고요. 그 부분을 잘 지켜준다고 하면 외국인들이 다시 추세적인 매수세로 좀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움직임에 따라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지수를 이끌고 있는 건 시장 안에서 금융, 증권, 은행주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고 반도체 투톱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 가장 많이 듣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내 포트 안에 반도체가 없다면 혹은 반도체 투톱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겁니까? 제 주변에서도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반응이 너무 많이 올라서 손이 안 나간다. 너무 올랐다. 네, 너무 올랐다. 근데 이제 손이 안 나간다, 너무 올랐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감성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지금 뒤늦게 들어가서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라고 좀 그런 것에서 좀 반로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보다 좀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에 있는 반도체 투톱보다 코스피 내에서 어떤 다른 섹터나 다른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유튜브 댓글창을 보니까 지금이야말로 금반지다, 금반지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금반지는 금융과 반도체 지주가 될 텐데 오늘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 금융이라든지 은행, 증권주가 시세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주들의 흐름은 언제까지 예상하세요? 사실 그 반도체만으로 코스피 4천, 물론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 반도체 두 기업의 설명력이 거의 50%에 육박한 게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지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반도체 혼자 하드캐리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차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정부의 정책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금융주나 지주 같은 것들이 이렇게 좀 순환매적인 성격으로 계속 좀 백업을 해주는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좀 더 건전하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뭐 금반지 이렇게 좀 조합하는 것도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금융, 지주, 증권이 특히나 플러스권에서 강한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상승의 연속성을 끌고 갈 수 있을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AI 산업하면 대표적인 수혜주가 반도체가 되겠지만 전력기기 관련주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전력기기 관련주 뭐 당연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까요?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 관련주도 AI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전력기기 업체들이 턴어라운드 한 건 지금으로부터 약 3, 4년 전입니다. 그때 1차 사이클이 진행될 때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이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되게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이 좀 진행이 됐는데 뜻하지 않게 AI 쪽에서의 어떤 전력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전력 설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좀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AI 인프라 확장 사이클에서는 계속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한 기업들도 그 흐름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AI 거품론이 지속이 된다면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있겠지만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가 더 궁금해집니다. 일단 좋은 점 하나는요. 글로벌리 원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기업, 그런 기술력을,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는 부분이고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반도체나 전력 인프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AI 수혜를 받으면서도 실적으로 증명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원전 기업들은 아직은 수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에 하나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훗날에 AI 사이클이 꺼졌을 때 버블이 터졌을 때는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 조정폭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클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리스크는 좀 감안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섹터별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게 완성차 업체였잖아요. 현대차랑 기아, 그때에 비해서는 주가가 좀 강한 반등에 나서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좀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관세 우려를 조금 덜어내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단까지 어떤 전략 유효할까요? 사실 자동차가 가장 소외된 코스피 업종 중에 하나였고요. 이번 한미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관세가 15%로 확정이 됐다라는 부분에 단기적인 어떤 환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미 FTA로 무관세를 적용받던 게 15%로 최종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옳은 거고요. 다만 협상이 타결되기 이전에 25%까지 맞을 수 있었던 부분을 15%로 경감이 됐으니 좀 안도하는 정도의 그런 흐름을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섹터 밸류에이션은 코스피 전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여전히 저평가인 상황은 맞기 때문에 밸류 투자 관점에서는 충분히 좀 저가 매수세에 나서볼 만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25%에서 15%로 인하가 됐다고 해서 호재성으로 받아들였지만 사실상 생각해보면 무관세에서 15% 관세를 부과받은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완성차 업체 여전히 저평가 매력이 있다, 접근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새로운 주도주와 관련해서 반도체는 워낙에 시장을 이끌고 있고 새로운 주도주 안에서 석유화학 업종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유사들 기준으로 보면 3분기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좀 좋은 실적을 보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배경에는 주요 정제 마진이 좀 반등한 그런 영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정제 마진 자체로 보면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어떤 구조적인 개선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각 제품별 수요 공급의 어떤 일시적인 불일치에 따른 스프레드 확대 축소 이런 부분을 해석하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정제 마진이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따라서 좀 주도주로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상황이고 어쨌든 좀 향후의 실적까지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추세적으로 주도주가 될 때까지는 또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고요. 조선 섹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는 이미 그동안 주가에 많이 선반영이 됐었고 살짝 주춤하다가도 매수세를 또 강하게 받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 남은 하반기 어떤 전략 끌고 갈까요? 조선주는 기본적으로 본업 자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주를 비롯해서 실적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혹은 다른 업종을 좀 사고 싶을 때 충분히 조정이 나오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런 섹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추세가 내년에도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어떤 상향 가능성이 좀 내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조금 주가가 횡보할 때는 충분히 다시 포지션을 좀 늘려볼 만한 좋은 섹터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보면 코스닥이 키 맞추기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전히 좀 대형주의 쏠림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장품 섹터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부터 중국의 광군제가 시작이 되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소비 시즌이 또 다가오게 되죠. 하지만 화장품주 지난주에 기억을 해보신다면 실적에 좀 희비가 엇갈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주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주에 발표된 화장품주의 실적들이 대형주 기준으로 보면 사실 못 나온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슬로우했던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한국 화장품의 위상이 많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에서 소비하는 한국 화장품의 브랜드는 사실 과거 대비해서 많이 약해진 것이 사실이고요. 지금은 중국 이외의 국가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쪽에서 선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실적 자체로는 견조한 상황이고 화장품도 개별적인 어떤 종목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상대적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대형 화장품 브랜드 중에 그동안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조금 많이 좀 하락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시장 기대치를 충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 종목 피킹 차원에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시장 투자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최장 기간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서는 3차 상법 개정이라는 호재 뉴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원달러 환율이 약한 상황이고요. 금리 인하도 지금은 당장은 또 불투명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AI 거품론 등의 그런 어떤 우려 섞인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예전에 격언도 있듯이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말처럼 이런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경계론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좀 더 견고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의 어떤 사이클까지 감안했을 때는 조정시마다 좀 분할해서 지금이라도 주식 비중이 없는 분들은 시장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분할 매수 전략을 좀 구사하시는 것이 좀 대응하시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장이 조정이 조금씩 나왔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조상현 현대자산운용본부장과 시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